이게 현안이 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헌문란 행위인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하는지. 지금 뭐 상황에서 탄핵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리 당처럼 배신해서 탄핵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그 조직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선배님 그렇습니다. 우선 대법원장 감이 아니었다. 대법원장 감이 아닌 사람이 자기하고 코도 맞다고 해서 춘천지방법원장 하던 사람을 대법원장 올린 것 자체가 그거는 한국 그 사법부의 최악의 인사 전행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장 감이 아닌 사람이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벼슬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무게 감당하지 못하면 목이 꺾인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뭐 정성감도 아닌데 정성으로 안전하면 그 나중에 사고 쳐가지고 사약받고 죽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감이 아니었다. 감이 아닌 사람을 올려놔니까 이 사법부의 오욕스러움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저거는 아마 대법원장을 하고 있어도 대법원장 대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3,300명의 법관의 존재를 생각하고 사법부 수장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헌법 위반 행위를 자행한, 이걸 일각이라도 머물게 하는 것은 일선 법관들을 사기를 꺾는 일이고, 그 형법의 그 위정죄, 법정에서 형사미사 사건에 선서를 할 때에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국가 공무원 중에 법관 앞에서만 선서하고 선서 내용이 거짓일 때 위정으로 처벌받게 돼 있고, 그만큼 법관의 위상, 가치를 존중해주고 법관은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자리에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도 있을수록 전국 법원에 매일같이 진행되는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들, 그 국민이 일선 법관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이게 홍 의원이 무소속이지만은 그 안에 야당으로서는 탄핵 발의도 안 되고 뭐 발의는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가결이 안 되죠. 그러나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다음에 당직자가 말을 해야 뉴스도 되고 이러니까 이걸 무슨 압력을 가하든지 간에 사법부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국민의 절망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도 저걸 막말로 쫓아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71년도 사법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법관들의 거의 절반이 들고 일어났어요. 절반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법관들이 불의에 사법 독립 침해라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71년도 사법파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법원장의 자질 문제입니다. 저런 분이 대법원장으로 있다는 그 자질 문제에 법관들이 분노를 내야 돼요. 3천 몇백 명 법관들이 분노를 내야 되는데 법관들이 지금 분노 안 하고 조용히 있다는 거.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순치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 경종을 울릴 집단들이 법관들입니다. 법관들이 대한민국에 3,300명인가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사람 나가야 돼요. 응? 어떻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정치권과 거래를 해서 사표를 낸 사람한테 탄핵 때문에 네가 탄핵 당하도록 해야지
사표 못 받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 한 일 없다고 딱 잡아떼는 대법원장이라면 이거는 법관들이 나서서 이 법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느냐, 판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느냐, 법관들이 거부를 해야죠. 그게 71년도 사법파동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인데 문제의 소지는 정치권에서는 떠들지만은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는 저는 거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치권에서 떠들어 본들 이 탄핵 안 돼요.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180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탄핵이 돼요? 그 탄핵을 할 수도 없고 해본들 뭐 의미 없는 거고 되지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일어서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관들입니다. 법관들이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못할 겁니다. 지금 홍 의원 그 71년 사법파동은 저는 그 아주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홍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절망감을 느껴요. 왜 그런가 하니까 71년에 그 박정희 정권 때의 언론, 사법 통제, 중앙정보부가 기세 등등 했다 하더라도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5년 차 들어서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법관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우선 공중파에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코미디 프로.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코미디 프로가 있어서 무슨 대통령이나 여권 실세의 무슨 실수나 이런 걸 소재로 할 것 같으면 작가, PD, 그다음 코미디언이 날아가 버리니까 대깨문들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 자유 통제돼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 기관의 통제, 인사권의 통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가운데서도 2달 전에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연판장 돌린 거는 좀 신기할 정도에 속하는데 그 이 3,300명 법관들이 내심으로는 다 반발을 느끼면서도 행동 못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걸 제1야당이 누구 말마다 목숨을 걸고 이걸 대변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지난번에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 거기에서 연판장 돌린 배경은 공수처라는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뭉친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뭉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법관들이 못 뭉치는 것은 세월이 지금 40년 이상 70년도 사법파동 이후에 한 50년 지났죠? 한 50년 지나면서 이게 법관들이 이제는 셀러리맨화 된 겁니다. 정의의 화신,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고 검사들도 정의의 사도가 아니고 법조인들 중에 상당수가 셀러리맨화 된 거예요. 그래 되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는 김명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세태가 그래 돼버린 거죠. 자신들의 얘기로 위기를 느끼긴 느끼겠지. 그런데 그걸 이제 행동하기 위한 그 자유의 환경이라는 게 71년보다 지금이 훨씬 이거 억압적이다. 그런데 선배님 71년보다는 억압이 안 됐죠. 자유스럽죠. 자유스러운데 71년도 같은 경우에 법관들이나 검사들이 그만둬도 변호사하면 충분히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나가분들 돈도 안 벌리고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자기들 생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으니까 쉽게 결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후배들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스럽다니까. 그런 요인도 있는데 참 불행한 사태인데 그럼 다음 화제로 공수처. 예.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예. 미제 부분이 있거든. 13명만 기소됐지만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 무슨 비서관 요건 그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는 먼저 수사팀이 사건 경위 보고서를 그냥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공소장에 준하는 걸 이렇게 남겨놓고 인사 전보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미결이단 말이지. 그다음에 이거 대전에 있는 원전 1호기 사건도 예. 그렇고 요런 거를 공수처가 그 법에 정한 대로 이송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공수처라는 게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은 자, 법률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본질은 검찰 특별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에 불과해요. 검찰청에서 권한 하나 떼가지고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하고 특별한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를 이래 만들었는데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은 이 정치 조직화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 통제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 아직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하는데 저는 공수처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 검찰이 잘못한다고 해서 공수처 만든다면 공수처가 잘못하면 또 뭘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그래 반문을 해본 일이 있어요. 있지만은 공수처 이왕 만들었으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한국 사회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이왕 이래 돼버렸으니까. 이거 뭐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이거 정치 조직이니까 공수처법 폐지하면 돼요. 법 폐지해보면 없어져요. 그러면 검찰한테 권한이 다시 돌아가는데 여태 대한민국 검찰의 생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먼저 일어선다. 한국 검찰 그랬어요. 정권이 바뀔 기미가 보이면 먼저 일어서서 칼을 들이대요. 근데 그래서 짓을 검찰이 70년간 해왔는데 이번에 공수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검찰 그런 검찰을 탈피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 두고 봐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정권 보위 기관인 것이 틀림없잖아요. 법 내용도 그렇고 발족 배경이나 경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민주당 강경파들에 의해서 지금 발의한 게 특별범죄수사처를 또 따로 만든 예. 공수처 말고 또 만드는 그 초안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검찰은 수사를 일치하지 마라.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대체하는 공소처법을 이런 식으로 변형돼 갖고 특별수사 범죄수사처 국회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게 선배님 그렇습니다.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검찰이 자업자득입니다. 70년 동안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검사를 했지만은 검사가 전지전능하고 만능적으로 옳다 그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관까지 다 뺏기게 되면 그건 자신들의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그래 안 뺏기도록 정의의 사도로서 검사로 했어야지. 뺐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 공수처법은 명백히 헌법 위반되는 유령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합헌 결정이 났어요. 아니 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원래 났어요. 기각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9명 중에 3은 예. 위원이라고 했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 그 3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인데 이른바 예. 진보 성향이라고 진보 성향이 뭘 말하는지 그 3선 자관 위원이라고 예. 해서 이 판에도 예. 그러니까
저거는 언젠가 정권이 바뀌고 하면 저 법은 폐지해야 돼. 원래 헌법대로 돌아가야 그게야 돼. 뭐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공수처가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직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수처 설치법을 그러니까 법을 폐지해버리면 돼요. 폐지법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 폐지해버리면 되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내년에 이 정권을 다시 연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공수처가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랬죠.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 검찰을 잘못도 있죠. 전통상. 그거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수처가 한다면 나는 이 검찰이 공수처하고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상컨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요 상태에서 조사하던 거 넘겨라 하면 저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항해야 돼요. 안 넘길 수가 없어요. 저항해야지. 아니요. 그건 공수처법에 그래 돼 있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까 그 누구 예. 우리가 젊은 변호사들하고 토론해갖고 내린 예. 결론인데 공수처법에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든지 할 때 2,000명이 내들 때 예. 그럼 수사라고 하는 건 지금 진행 중이고 예. 미결이고 움직이는 생물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너 당신이 직권 남용이다. 공수처장을 이 검찰이 입건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까지 할그 아니, 그래갖고 없어요. 한번 정면으로 대결해가지고 이 공수처가 더 이상 바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도 이 검찰이 한번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제1야당이 엄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야당에 지금 뭐 선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홍영욱에 내가 선수가 근데 저보고 뭐 자꾸 선수하라 그러면 선배님 저는 언제 또 대권 준비합니까?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를 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감사드리고 예. 홍준표 의원은 우리 헌정사의 풍운하라고 나는 생각해요. 처음 95년 15대 선거 때 입문할 때부터 현장을 지켜본 증인이기도 한데 풍운하이기 때문에 내가 저격수 소리 듣는 거 이거 좀 민망하고 이것만 듣다가는 이게 대통령 되기 어렵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예. 그리고 조금 길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길게 보시고 하나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은 바이든이 42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42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0이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79세거든. 예. 대통령 조금 천천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국민의힘당에 서울시장 나온 그 후보들에 대해서 좀 민망한 얘기지만 아이고 이번에 참지 않고 그랬냐. 예.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당면한 현안으로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네. 홍준표의 면모를 꼭 알겠습니다. 살려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